오늘은 이청준의 소설 소문의 벽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전편을 다 읽어보는 걸 권해요. 이 작품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던 1960, 70년대의 시대상을 박준이라고 하는 한 소설가의 이상 행동을 통해 보이지 않는 사회적 억압과 폭력이 개인의 성실한 자기 표현을 방해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지불, 이게 핵심 소재이기는 해요. 전체에서. 자, 이 전지불에 대해 인물이 느끼는 공포는 6.25 전쟁 당시 이념의 선택을 강요받았던 경험에서 생긴 것으로 박준으로 하여금 소설가가 된 뒤에도 진실을 말할 수 없게 하는 사회의 권력의 폭력성과 연결되어 그로 하여금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작가는 이 전지불의 공포를 통해 보이지 않는 억압과 폭력이 횡행하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이 정말 재밌다고 했잖아요. 이 소문의 벽 한 작품을 읽으면요, 4작품을 읽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진짜예요. 한 작품 속에 4작품이 있어요. 특이한, 딱 그러니까 무슨 구성? 액자형 구성이라는 거지요. 자, 그럼 전체 줄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단. 잡지사 편집장인 나는 몇 인칭, 1인칭,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누구에겐가 쫓기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한 사내, 얘가 바로 관찰 대상,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을 만난다. 엉겁결에 그를 하숙방으로 데려와 함께 잠이 들었던 나는 아침에 깨어나서 사내가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한다. 전개 띵용. 이상한 생각이 든 나는 집 가까운 곳에 있는 정신병원을 찾아갔다가 그 사내가 병원에서 도망한 환자 박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다. 아우, 서프라이즈. 담당 의사인 김 박사는, 자, 여기서 요 김 박사와 그 다음에 나와 김 박사가 박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요 두 인물, 뭐 어느 쪽이 나쁘고 어느 쪽이 좋다는 건 아니고 관점의 차이인데, 요 두 인물의 차이를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전개 부분이 지문으로 나올 때겠지요. 아무튼 간에 김 박사는 박준이 심한 히스테리의 일종인 진술공포증, 말하기를 두려워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걸 정말 어려워하는 그런 공포스러운 증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진술공포증에 걸려 있다고 말한다. 환자는 무엇인가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일체의 모든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와우, 그것도 참 힘들겠다. 위기. 박준의 본명은 박준일로서 2년 전만 해도 정력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던 소설가이다. 나는 박준이 쓴 괴상한 버릇, 벌거벗은 사장님, 그리고 아직 제목이 붙어있지 않은, 즉 미발표가 된 소설들과 인터뷰 기사를 읽어본다.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3편의 소설을 또 읽어요. 그러니까 밖의 이야기 1편에 안의 이야기 3편. 거기다 신문기사까지 참 많이 읽죠. 절정 보겠습니다. 박준의 소설을 통해 그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전지불의 실체가 드러난다. 남해 안의 조그만 포구가 고향인 박준은 유교가 일어나던 해 가을, 밤중에 밀어닥쳐 전지불을 들이대고, 이때 전지불이라는 건 지금 후레쉬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좌익이냐 우익이냐를 묻는 정체 모를 사내들에게 공포감을 느꼈던 것이다. 자, 결말 볼까요? 자초지정을 알게 된 나는 김 박사에게 찾아가 박준의 병의 원인을 이야기하지만 김 박사는 자신의 권위의식 때문에 박준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끝내 김 박사는 박준의 병실 불을 끄고 전지불을 들이대는 치료 방법을, 이거는 제일 무서워하는 거잖아. 끝내 김 박사는 해놓고 그날 밤 박준은 병실을 도망쳐 나가버린다. 나는 박준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날 것인가를 회의하면서 길을 걷다가 김 박사나 내가
박준의 병세를 더 악화시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괴로워한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우리는 이 박준이라고 하는 관찰 대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비참한 현대사, 6.25 전쟁의 어떤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중편소설이고요, 액자형 소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외부 이야기는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내부 이야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인물의 어떤 정신적 상처를 보여주고 있다. 상징적인 제목과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보기 전에 시점 먼저 잠깐 살펴볼까요? 시점을 먼저 살펴보고 갑시다. 자, 사건 전개에 따른 나의 심리 변화부터 볼 것 같은데,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은 소설이 창작된 당시의 무엇과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됩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언론의 탄압이 심화되었던 시기로 처벌이 두려워서 자유롭게 글을 쓰지 못하고 신문과 잡지도 자유롭게 내지 못했던 시기이다. 즉, 이 소설은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던 당시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주인공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독자에게 객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건의 충격과 의미를 독자에게 좀 더 여실하게 전달합니다. 반면 내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아무래도 서술자가 사건의 흐름이나 인물의 내면 심리를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걸로 가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때 지는 박준이에요. 박준이 느끼는 심리와 박준이 겪는 사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도와줍니다. 박준이 쓴 소설에는 지로 나와요. 외화에서는 박준이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 상징적 제목과 소재를 사용한다는 점 챙겨놓고 들어간다면 제목의 의미 보겠습니다. 자, 소문의 벽은 소문이죠? 소문이라고 하는 건 형체가 없는 무형의 벽이에요. 무형의 벽이기 때문에 쉽게 부셔버릴 수 없다.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사회적 편견 내지는 정치적인 억압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재는요, 딱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전짓불. 작가가 지닌 내부의 진술 욕망을 좌절시키는 외부의 압력이나 아니면은 상황적 요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박준이 쓴 소설의 중심 소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선택을 강요하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존재에 대한 공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포감의 근원이자 정신적 상처이며 박준이 글을 쓰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노란색만 따로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준이 쓴 3편의 소설이 각기 주제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 소설, 고상한 버릇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이 제목의 소설은요, 현실의 억압을 피해 도망가는 거죠.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오히려 더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소극적 도망을 간 거죠. 가사 상태라고 하는 걸로 도망을 갔는데 결국은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것, 이게 바로 깨어나지 못한다의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의 허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현실에 대한 어떤 회피 심리를 얘기한다 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소설은요, 벌거벗은 사장님이에요. 자, 벌거벗은 임금님은 아는데 사장님의 잘못을 알고도 주위의 시선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주인공입니다. 한마디로 진실을 알고도
주위의 간섭이나 이목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비극을 맞는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건 작가인 박준의 진술 욕망과 작가적 양심을 소설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봅니다. 세 번째는요, 제목이 없는 소설이라고 그랬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문관에게 정직한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즉, 시대적 통념, 정치적 억압, 문학의 허위성 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자의 정체가 바로 뭡니까? 소문의 벽이다. 이건 어찌 본다면 작가 박준의 과거 경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았을 때 작가는 진솔한 글쓰기를 방해하는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억압을 고발하고 있다 시리즈물을 통해서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청준 소설의 소문의 벽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